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다녀가시면서 거제에 부모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하셨던 그 일말의 내용들을 자료를 좀 찾아야 되겠는데 자료를 좀 정리해야 되겠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나름대로 자료를 정리해서 오늘 드릴 것으로 그러는 와중에 제가 장승포 교회의 그 목회자로 시무를 하면서 그때 신앙 지도를 했던 우리 그 장승포 식구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거진 다 지금까지도 연결이 되어가지고 다 축복들을 받았죠. 그 가정을 다 이루고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각각 1년에 한 번씩 꼭 모여가지고 화동회를 하고 이렇게 그 형제의 우정을 이렇게 쌓아가는데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잖아요. 올해 이제 하자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저는 알죠. 그래서 교회장님한테 저 그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이런 일이 있는데 말씀드리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 팀들 요번 모임을 장승포 교회에서 하면 어떻겠냐고 거제 교회에서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저한테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게 자료 수집하는데 바람직하겠다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요번 집회는 모임은 장승포에서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니까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그래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그 장승포의 교회 중심에서 거기다 숙소를 정하고 그러고 이제 집회를 가졌어요. 그날이 이제 토요일 날이었는데 저도 이제 뒤늦게 이제 연락을 받았죠. 그 시간 맞춰서 저도 이제 참석을 해서 같이 식구들과 화동을 하면서 이제 그 식구들하고 더불어서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 옛날 목사님께서 의도가 있었으니까 우리 부모님의 사셨던 그 내용 또 우리 식구들끼리 목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활동을 하면서 느꼈고 생활했던 그것을 나름대로 이제 짚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내용은 좀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만남과 다르죠. 그제 교회에서 만났는데 그때 제가 참석을 해서 그때 사정들을 추억하면서 말씀을 했던 그 내용을 오늘 여기 와서 부모님 정원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조금 연장이 되겠지만은 그 말씀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식구들과의 관계, 식구들하고의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식구들이 부모님을 중심 삼고 뜻을 놓고 살았던 그 내용들을 좀 정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금 그 내용을 부모님하고 그런 관계를 내가 살아왔던 것하고 되시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말씀하시면은 이루신다. 말씀은 꼭 결과가 나타나는데 당신 말씀대로 이루어지신다. 그 내용을 제가 삶 속에서 느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정리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장승포 오신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국제 하이웨이 일본하고 한국하고 해저 터널을 뚫게 되는데 그 기착점이 일본에 출발해서 한국의 기착점이 장승포라는 겁니다. 길게 있는다는 뜻의 장승포의 지명에 아버님께서 큰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당신이 오셨고 또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 길목이 장성포 장성이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의미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꼭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이제 제가 생활을 통해서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사진은 부모님 모시고 이제 강을 바다 가서 이제 바다와 더불어서 이제 그 정성 들이고 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이제 보시게 됩니다. 자, 뒤로 넘겨주시겠습니까? 부모님 방문, 장성부를 방문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84년도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85년도입니다. 4월 23일 날. 이날은 부모님이 방문하시고 그 다음 해예요. 그 다음 방문한 날을 기념하는 의미로다가 우리 식구들이 부모님이 다녀간 그 해금강에 해금강 호텔이 있습니다. 그 밑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가서 앉아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제가 가서 그때 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를 성지로 지정을 하고 우리 식구들이 해마다 여기 가서 이제 그 기념을 했습니다. 그 정성을 들이고 기도를 하고 거기 이제 가는 첫날이에요. 첫 때입니다. 첫 때인데 해금강이 그렇게 가까운 장성부에서 가까운 거리가 아니니까 몇 시입니까? 새벽 3시에 가가지고 11시에 도착했으니까 꽤 멀죠? 그 배낭 짊어지고 막 그냥 가는 거예요. 신장로 그냥 전혀 아스팔트가 없습니다. 비포장 도로를 그냥 새벽에 이제 가는 겁니다.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전부 다 우비를 입고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때는 항시 이게 비디오 성교원이라는 게 있었죠. 우리 교회 입구에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비디오 성교원.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밤에 이제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도착한 게 11시예요. 그래서 11시. 여기 이제 그 해금강 호텔 앞입니다. 호텔 앞 지금. 이렇게 이제 3회를 제가 3회까지는 했습니다. 부모님 다녀가시고 해마다 이렇게 84년도, 85년도, 86년도, 87년도 4월 24일 날, 23일 날 지나고 4일 날 아버님이 저를 장성보 교회장을 면을 시켰어요. 이 말씀을 제가 아까 첫 서두에 말씀드린 부모님 말씀하신 게 꼭 이루어진다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숫자를 제가 자꾸 강조를 합니다. 부모님께서 장성보 교회 방문하셔서 우리 집사람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너 신랑 마도로서 만들겠다. 지난번 말씀했죠? 그 날짜가 84년도 4월 23일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사진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아버님이 배 시운전하러 이제 오셔가지고 나에게 교회장 면한 날이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꼭 3년 만에 장성보 교회를 떠나게 되는 너 마도로스 만들겠다 하시고 3년 후에 아버님이 나를 이제 교회장을 면을 시키고 이게 해양 섭리 쪽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해주신. 저는 그동안 이제 궁금했죠. 아버님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 부모님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버님 그냥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할 분도 한데 저 어떻게 이렇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날짜. 딱 그 날짜에 이제 저를 이제 장성보 교회장 명하고 그때 교회 요번에 만나서 그 식구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서 장성보 교회장을 면하고 내가 교회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녁 식당에서 교회장 면시키고 난 다음에 교회는 안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 종무식이 없었죠.
이 취임식도 없었습니다. 왜? 아버님이 돈하고 더불어서 이제 주셨기 때문에 배를 샀고 그 배를 수리하는 법해요. 아버님 얼마나 섭리가 바쁩니까? 그 말씀을 그래도 제대로 지켜야 되겠다 싶으니까 장승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주로 이제 배를 그 수리하는 그 과정을 이제 쭉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안 가고 전화상으로만 식구들하고 또 소통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돼서. 그런데 이제 교회 이제 이 침실을 못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날 우리 그 며칠 전에 그 교회 가서 오늘 여러분들 만나니까 내가 이 침식하는 기분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안 갔죠. 그동안 좀 뭐 안 갔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 식구들하고 이제 부모님 딴에 가고 난 다음에 이제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또 뭐 부모님이 해양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또 교회장이었으니까 교회 활동도 하지만은 부모님의 관심인 바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죠. 자, 넘겨주십시오. 제가 어느 날 그 신방을 하다가 이제 그 바닷가에서 빠집니다. 이 지점쯤 되겠네요. 이 지점. 요게 이제 장성포에 그 업한장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아기가 하나 빠졌어요. 놀다가. 그래서 제가 신방 나갔다가 양복 입은 채 007 가방 들은 채 바닷속을 뛰어들어가 아기를 구출을 했습니다. 아기를 구출을 하고 그러고는 뭐 양복 입은데 뭐 물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아기는 이제 일단 살렸으니까. 그러고는 나는 택시를 타고 교회로 갔었어요. 교회로 가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저녁 때쯤 되니까 아기 부모가 아버지가 아기 손을 잡고 바게트에 고기를 잔뜩 넣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근데 아기는 괜찮냐고 괜찮다고. 내가 그 아침 난 건진 아기니까 그래 너 이름 뭐냐 그러니까 김광호라고 그래요. 김광호. 김광호가 누구냐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는 광호라고 불러요. 내가 김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 건진 아기가 걔가 아니라 나를 건진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그 아기 아버지, 그 아버지가 김원일입니다. 김원일은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보통 할아버지 아니에요. 어부였어요. 어부인데 그 할아버지가 어업을 좀 크게 하셨던가 봐요. 한 15명 승선한 배를 운영을 했으니까 사업을 했죠. 그 사업을 하다가 선원들한테 너무 피곤하고 또 그리고 뭐 이렇게 힘들었던가 봐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포기를 합니다. 어업을 이제 못하겠다. 그럼 망했죠, 이제. 망하면서 옮겼어요. 어디? 지금 진해 안골이라는 곳인데 고향 거기였는데 거기서 이제 영업 생활 터전이었는데 부산 명지 그 김해 평야입니다. 거기에 논밭을 일구어서 농업인으로 이제 전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는 내 후손들은 절대 배하고 관련된 일은 하지 마라. 엄명히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배하고는 바다하고는 담을 쌓아서 이제 사는 실정이에요. 근데 더 재미난 것은요, 우리 엄마가 나를 놓을 때 태몽을 돌고래를 봤어요. 돌고래.
돌고래를 봤으면 어떻습니까? 돌고래 봤다고 얘기할 뻔 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바다와 관련된 얘기를 뻥끗하지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내 태몽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장승포교에 방문하셔가지고 너 신랑 마도로스 만들겠다고 했던 우리 처한테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아버님 그 우리 엄마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잖아요. 태몽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외할아버지는 내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외할아버지 다리고 나를 밖으로 다리를 들고 나와가지고 빗덩이를 들고 나와가지고 하늘에다 이렇게 올리는 그런 의식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내가 좀 특별하게 이제 느껴진 거예요. 거기다 참 부모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용기가 생겼던 거예요. 아하, 얘는 내 자식이긴 하지만은 하늘이 불러서 그런 일을 할 애다. 엄마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엄마가 협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저기 교회장 하고 있는 우리 그 광호가 저 참부모님이 다녀가셔 가지고 이렇게 배에 대해서 이렇게 바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배를 구입을 하고 싶어 하는 모양이다. 어떻게 하느냐고. 어차피 자식들한테 상속해 줄 거니까 너는 한때기라도 팔아가지고 주자고. 아버지가 듣겠어요. 그래서 설득을 해서 논을 하나 팝니다. 그 논도 제가 꿈을 꿔서요. 40일 수련하러 들어가가지고 꿈을 꿨는데 그건 그 전이죠. 그거는 다른 부분이니까 그 논을 팔아요. 팔아가지고 나한테 아버지가 돈을 마련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너 하고 싶은 데 해라. 그 돈을 보내왔어요. 그 배를 샀지 않습니까? 그 배가 수송호입니다. 예. 넘겨보십시오. 이 배예요. 예. 이 배를 타고 제가 목회하잖아요. 목사는 이게 넥타이 메고 가정 신방을 해서 전도를 열심히 했던 저는 바다 이렇게 다녔습니다. 바다 계속 다니면서 고기를 잡고 또 그리고 고기 잡는 어부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또 어민들하고 많이 이렇게 교감을 했어요. 어민들이 주로 제가 전도의 대상이었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바다 배를 몰고 가잖아요. 자, 제가 이러면서 사회를 공부를 합니다. 배를 타고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 자격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또 자격이지만은 실제로 운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선원들이 있을 때는 선원들 보내고 자리가 없으면 제가 가서 도와줍니다. 그러나 선원이 없는 날 조업은 가야 되겠어요. 선원들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해서 바다인데 저 혼자서 이제 배를 끌고 나간 적이 있어요. 운전을 잘못해가지고 방파제를 박을 뻔하죠. 아차차 했어요. 그리고 어구를 바다에 놓고 그 어구를 갖다가 관리하는 그거를 몰라가지고 그 와이어예요. 쇠 와이어. 고기를 잡는다고 어구를 물 밑에 넣어놓고 한 손으로 조정을 하면서 어구를 잡고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손목에다 매었어요. 그걸 감아서. 감아가지고 미끌리지 않도록. 그런데 이게 밑에 있는 추가 그냥 끌려와야 되는데 바다 밑에 돌이 있어요. 바위가 이게 산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걸려서. 그러니까 이놈 추가 앵커 역할을 해. 내 손으로 와이어를 터뜨릴 수 있습니까? 뭐 터뜨리잖아요. 배가 그냥 가지도 못하고 나는 버티고 있으니까. 그 내가 바다를 알려가. 엔진을 또 이렇게 요즘 같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동을 끄고 하는 자리가 멀어요.
못 가. 그러니까 걸려 있고, 그러니까 엔진은 계속 돌아가서 추진하고 있고, 어떻게 해요?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제 바다에 빠지면 안 되니까 빗들하고 있습니다. 로프 매는 데 있죠? 그걸 잡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버텼을까요? 한 2, 30분 버텼을까요? 그러다가 배가 계속 빙빙빙 돌기만 하는 거예요. 떠들다가 턱 하고 이 풀리는 거야. 밑에 이제 그 나비 이게 어떻게 풀려서 그래 끝이 올린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자, 내가 여기서 끝난다. 내가 바다에 들어가든지 뭐 어떻게 끝날 판인데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거기 칼이 있어. 칼. 칼을 가지고 내 손목을 치면은 내가 살 수 있어. 그런 생각합니다. 절박했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으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우리 사는 것도 전문가가 살잖아요. 비전문가 살 수가 없습니다. 참 부모님은 사람을 전문성 있게 그 부분에 대한 1인자 아주 전문가 그런 사람을 이제 요구하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념적으로 아주 중심이 분명해야 되겠죠. 내 바다를 경험한. 자, 간간히 제가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갑니다. 선원이 없다고 그래서 그 자리라도 메우려고 가면은 멀미를 해요, 제가. 멀미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선장이 들어가서 저 밑에 이제 배 밑에 어창 같은데 그거 들어가서 쉬어라 그래요. 그래 쉴 수가 있습니까? 천민이 있지. 일 도와주러 왔는데. 그러니까 멀미를 하면서 이제 그걸 이제 도와준다고 흉내를 내죠. 흉내를 내는데 선장 말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라고 해도 안 들어가니까 아이고 저 목사님 자 멀리 수평선을 바라고 파도를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파도는 뭐 이게 1m, 2m, 3m 되니까 너울이 시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위험하고 겁이 나고 그리고 몸이 막 움츠리고 막 이러는데 멀리 수평선 평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지 말고 멀리 시야를 멀리 가지십시오. 그 파도가 없어요. 수평선 파도가 없잖아요. 이게 삶의 지혜요. 생활이에요. 내 현실은 답답해도 먼 수평선 희망을 갖고 가면은 멀미도 이긴다. 귀한 말씀이잖아요. 어떤 선원의 한 친구가 아침에 배를 타고 바다 나가는데 뭘 가져왔어. 가져왔는데 바다 가서 뭘 먹을 거리를 자기 이제 집사람이 이제 싸주니까 그걸 가져왔나 보다. 그리고 이제 바다 갔으니까 이제 좀 절절해. 그걸 내놓으라고. 좀 먹자고 내놓으라고. 그래 아니래. 아니래 그럼 자꾸 감춰요. 뭐냐고. 아까 비닐봉지 가져왔잖냐고. 그게 뭔지 알아요? 쓰레기예요. 자, 그 사람 집이 좀 산 높게 있어요. 위에서 마누라 도와준다고 쓰레기 치우는 게 어디다 치우냐? 바다로 가져와요. 배로 실는 거야. 나는 그걸 보고는 먹을 건 줄 알았어. 배에 실어가지고 바다 가서 이렇게 버릴 기회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보편적인 바다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아버님 그걸 걱정하시죠. 아버님 환경이 우리의 터전인데 그러니까 이 환경을 그래도 전문성 있게 생의 터전으로 삶고 있는 우리가 내 사는 게 중요하지 이 환경을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건 없는 거예요. 아버님 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가서 살고 생활할 때는 거기에 주인이 되라. 어떤 주인?
사랑의 주인, 참 사랑의 주인이 되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 훈련을 그런 거를 이제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받으면 왜 갔겠습니까? 자, 그런 걸 보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바다와 더불어 사는 삶이 어떻다. 또 사람 사는 이 지혜가 생활 속에 다 하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경험 속에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런 이제 생활을 이제 쭉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제 한 번은 아버님이 이제 이제 뒤로 한번 보내볼까요? 제가 이러면서도 참 어려웠어요. 삶이 어려워가지고 한 번은 교회 식구들하고도 이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 생각되어지니까 설교를 해도 아니 그 얘기 아니고 교회에서 그 3, 4년 이상 지나가니까 같은 말을 내가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이제 좀 공부를 해서 목회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이요한 목사님 이제 신앙 지도를 했으니까 목사님한테 한번 일부러 찾아간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너무 부족한 걸 느낍니다. 제가 말씀 공부를 다시 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뭔지 알아요? 딱 한마디로 장성포는 버리고 싶다. 교회는 버리고 그랬어요. 그 다른 말도 안 하는데 다 대꾸도 안 해요. 그러시면서 이제 그 얘기를 자극을 받고 내가 이 현장에서 해결을 해야 되면 배워도 현장에서 배우고 그 목표를 갖고 그렇게 살아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나를 언제 부를까? 이제 배는 사가지고 배는 이제 조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언젠가 아버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 이제 저기 문평내 교구장님 일 때인데 전화가 왔어요. 이제 내가 이제 배를 사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아버님 아세요. 장성포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 오라고 그래서 제주도로 갔죠. 제주도로 가가지고 제주도에서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쭉 다니시다가 요거는 마지막에 이제 제주도를 나가시는 그런 사진이죠. 이 생활 속에 아버님이 나한테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때 일주일 동안 계속 생활을 다 보잖아요. 가만히 안 계세요. 말씀 안 하시면은 보고 듣고 말씀 안 하시면은 잠은 언제 주무실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또 나가세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는 우리 어머님부터 해가지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숨이 나옵니다. 옆에서. 그래 아버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가자고. 빨리 가자고. 그러시면서 이제 아주 우리 통일교회 여성들은 주관이 강해가지고 고집이 세다고 이 말씀을 그래 하세요. 제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렇지. 이제 나보면. 그래서 거기다 예 아버님 우리 집사람 좀 그렇습니다. 주관이 셉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교육을 한번 시켜주랴. 그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예 아버님 그렇게 그 교육시키주면 좋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시고 지나가세요. 지나갔는데 아버님이 우리 이제 내가 돌아와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만났는데 당신 한번 교육을 시키겠다고 아버님 말씀하셨다. 말씀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친구 웃고 말아요. 언젠가 이제 아버님께서 이 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배를 사주십니다. 배를 사준. 이제 넘겨볼까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난데없이 철선 30톤짜리를 대릭 있는 배를 사래. 아버님 직접 나한테 전화하기를. 철로 만든 배 30톤 대릭 있는 배. 얘가 대릭이 안 보입니다. 여기 있어요. 물건 드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창원 요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또 보니까 딱 아버님 말씀하는 배가 있어요. 요 배야. 이 배인데 얘가 30톤짜리에 철선이고 대릭이 딱 있어요. 아버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거 사라고. 얼마냐 그래. 그때 5천만 원인가 그랬어요. 이 배가 5천만 원. 그래 사라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 조건이 있으면 그랬어요. 무슨 조건? 이 배가 한 척이 아니고 두 척이 한 쌍둥이입니다. 한 척만 안 판답니다. 두 대를 사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권형망 선박이에요. 멸치잡이 배. 멸치잡이 배니까 얘가 본선이기 때문에 두 대가 항시같이 다닙니다. 근데 한 척만 팔 수가 없잖아요. 선주 입장에서. 한 대에 5천만 원인데 한 대 안 팔려고 하네 두 척을 사면 사야 돼. 이득이 들라. 그 아버님 말씀드리니까 두 대 다 사라고. 전화상으로 오더를 하세요. 그래서 두 대를 다 삽니다. 두 대를 다 사가지고 아버님 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이제 오신 거예요. 오시가 이게 입에 시운전하는 장면입니다. 이 배를 아버님이 타시고 마산항을 이렇게 다니십니다. 한번 쭉 돌아서 오십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여기 요 배 안에서 이제 다 하고 이 배에 있던 이게 그게요. 휠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그날 저녁에 밤에 이제 식사를 같이 하자고 이제 사업 계획을 이제 다 세워가지고 예산이 얼마 필요하냐 이런 대충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님께서 그래 결제를 해주신 결제한 내용이에요. 희미하죠. 일부러 희미하게 했습니다. 아버님 사인은 분명해요. 아버님 이렇게 사인을 해주시면서 이제 지출하라고. 그때 한 뭐 5억 상당한 돈을 이제 결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날 저녁에 요 사인 해주시고 나서 우리 밥 먹자고 그래서 식사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장성포 교회장 면시킨 거예요. 그 전날 아까 사진에 보셨던 기념 행사하고 성지 갔다 오고 난 다음 날에 그게 딱 3년. 너 신랑 마드로스 만든다? 그리고 딱 이날 면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아버님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배를 수리하느라고 저는 이제 교회도 가지도 못해요. 이걸 가지고 바로 이제 부산으로 끌고 와서 부산에서 이제 배 수리를 합니다. 열심히 배 수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선장이 우리 수승호 있다고 그랬잖아요. 배 선장이 전화가 왔어. 고기를 큰 걸 잡았대. 아까다예요. 그 황동. 큰 놈을 잡았대. 얼마나 크냐? 어창이 안 들어갈 정도래. 얼마나 큽니까? 야, 이거 아버님한테 보고 드려야 돼. 아버님 전화를 했죠. 아버님, 우리 수성호에서 고기를 잡는데 엄청 크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 그래. 그거 가져와. 자, 아버님 가져오라는 오다했는데 어디로 가져오라는 말씀 같아요? 한남동으로 가져오라고 하는 게 아니고 63빌딩으로 가져와야 돼. 그래, 큰 고기는 많은 사람이 봐야 된대. 아무튼 생각 자체가 달라요. 당신 계신 곳이 한남동이나 강남동 가져와라 이럴 법한데
살려가지고 63 빌딩으로 가져가서 수도관에 이어서 많은 사람이 봐야 된대. 그래가지고 뭐 오더를 그렇게 내렸으니까 저도 이제 연락을 다시 했죠. 그걸 잘 살려가지고 가지고 있으라고. 이제 난 수송 문제나 이제 63 빌딩 받을 건지 안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선정이 하는 말은 고기가 죽었대. 고기가 죽었대요. 이제 어창에 딱 들이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죽었다고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또 아버님 보고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 살아서 63 빌딩 갈 고기인데 그래 말씀드리니까 아버님 고기가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럼 가지고 와라고. 그래 이제 한남동에 가지고 와. 내가 아버님한테 드리고 싶어 하니까 뭐 그냥 어떻게 처리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자,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고기를 이제 빙장이라고 그러죠. 이제 피를 뽑고 그리고 살짝 얼음으로 이제 그걸 해가지고 아이스박스에다가 큰 아이스박스 대용은 구입을 해서 그 안에다가 넣어서 가지고 부모님한테 가지고 한남동 갑니다. 장승포에서 출발을 해요. 아이스박스에 고기는 넣어서 운반을 하려고 그러는데 빨리 가야 되잖아요. 이게 상할 수 있잖아요. 빨리 가는 방법으로는 차로 가면 오래 걸리니까 장승포에서 뜨는 헬리콥터가 있어요. 김해공항으로 가가지고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로 가서 김포에서 이제 들어가면 시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이제 헬리콥터를 타고 이제 갑니다. 그때 나는 이제 부모님한테 갈 수는 없고 너 또 가서 너 배 안 만들고 뭐 하냐고 그러고 우정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우리 집사람 보고 당신이 갔다 오라고. 그래서 집사람을 이제 시켜가지고 그때 우리 저 양반도 같이 갑니다. 같이 이제 애기였으니까. 그래 이제 둘을 다리고 이제 공항 그 헬리콥터를 타고 이제 저 김해 가서 근데 김해 가서 이게 아이스박스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김해 공항 바닥에 그냥 핏자국이 고기 피가 쫙 깔려버린 거예요. 그 피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못 가요. 그래서 집사람만 이제 딱 해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해가지고 비행기 실어서 이제 보내고 나는 이제 공항에 이제 그거 정리 수습을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집사람이 이제 가서 이제 가는 거죠. 저쪽에 이제 김포에 내려가지고 김포에서 한남동까지 가게 되는데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지만은 길을 잘 모르는데 가는 곳곳마다 나와 있더래요.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 말만 하면 그대로. 그래서 한남동 공항까지 자연스럽게 갔습니다. 그래서 한남동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장승포에서 고기를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 나오셨어요. 아버님 나오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애기 안고 이제 고기도 있거든요. 안 보시면 이제 집사람한테 하는 얘기. 나중에 이제 물었습니다. 아버님 만났는데 아버님이 무슨 얘기 안 하더냐고 얘기했대. 너 신랑 고생하니까 어려운 일 하니까 너가 잘 도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딱 이제 뭐 말씀을 또 해주실 거예요. 그 단순히 우리 아버님 뭐 좀 만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 아까도 있고 고기가 있는데 가지고 아버님을 만나게 하고 아버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핵심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실까 생각합니다. 정말 나는 제가 신앙을 쭉 하면서 아버님 말씀은 하시면 이루십니다. 나는 한국 해제 첫날 꼭 되어진다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정말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또 꼭 된다라고 나는 보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또 시간이 너무 됐습니다. 여정수정에서 정리를 할까요? 예, 그러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말씀하시면 이룹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